안녕하십니까. 레저보트를 소개하는 남자 백호 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멀리 왔습니다.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자, 한동안 이거 배를 못 올렸는데요. 예, 구독자분들은 무슨 일 있냐, 배를 왜 안 올려주시냐 그렇게 하시는데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배입니다. 딱 봤을 때 이 배가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식도 짧고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 3,000 들어갈 거예요. 물류 비용만. 왜 그렇게 나오지 아십니까? 이 배는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 못 들어가요. 예, 배를 수입을 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 집어넣으면 그 컨테이너 박스가 물류 하나로 보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배 위에다가 선적해서 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배를 결손하는 자리를 다 사야 돼요.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시폭스입니다. 시폭스 256 하우스보트입니다. 예, 아이젠글라스가 되어 있고요. 150마리의 야마 엔진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대략 500시간 정도 썼네요. 그 다음에 연식도 괜찮아요. 2016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 화장실 다 있고요. 메인 침실이 있고 뭐 전자레인지나 각종 편의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 여창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봤을 때 제가 한 80리터 정도 돼 보여요.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배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일본 배에 보면은 밑에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어창을 만드는데 미국은 될 수 있으면은 밑에 구멍을 안 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디자인 성능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에서 오는 배들은 바닥에 어창을 안 뚫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빼기도 하고요. 전동으로 뒤쪽 후미 쪽에 가슴 높이 정도의 어창이 따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수가 실립니다. 청수 실리고요. 기본적으로 기름 탱크는 한 600리터 정도 될 거예요. 예, 정확한 재원은 제가 찾아봐서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체 길이를 말씀드릴게요. 선체 길이가 7.9m, 선폭은 2.8m, 굉장히 넓죠? 예, 그 다음에 선저 깊이는 1.2m 정도 되네요. 2.66톤으로 되어 있는데 엔진 달고 이것저것 달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톤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백호 선생입니다. 자, 외부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외부를 살펴드릴 때 여기서 헐을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옵션상은 어차피 제조하는 회사에 따라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자, 헐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FRP든 알루미늄이든 제작을 할 때 지금 보십시오. 가운데 킬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하나 꺾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꺾었고요. 저기 바깥에 꺾었죠. 이렇게 사이드 쪽에 킬이 달려있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제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FRP 제작하시는 분의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이게 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다 크림을 발라서 그 다음에 적층을 하거든요. 적층을 해서 빼냅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빼내요. 빼내는데 이게 헐이 이렇게 킬을 이렇게 하면요, 빼낼 때 이 킬이 모퉁이에 깨지기도 해요. 지금 제작하는데 저기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저기 제작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제가 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물 빠진 공간 있네요. 예, 요거 다 통해서 물이 빠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배가 높아요. 네, 배가 높습니다. 자, 다시 요거 상당히 비싸요.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어떤 거는 100에서 150 정도 해요. 저거 다 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난간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죠. 제가 볼 때 한 600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젠글라스를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닐 천막이라고요. 요게 이제 너무 저가형으로 하면 이게 탁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거든요. 동절기 때 찢어집니다. 이게 딱딱 굳기 때문에 찢어져요.
근데 이제 미국 원단을 쓰게 되면 상당 몇 년 동안 예,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서치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상부에 태양광 전지판이 2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도 있습니다. 레이더. 이 배는 기본적으로 멀리 가는 보트이기 때문에 레이더는 달아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해무가 요새같이 이게 날씨 변화, 기온 변화 있기 때문에 해무가 낍니다. 분명히 바다에 나가면. 분명히 육지에서는 안 꼈었는데 먼 바다 나갔을 때 중간중간 낍니다.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좋습니다. 예,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기 전에 트레일러 말씀드릴게요. 미드 트레일러거든요. 새 거 사셨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벙커형이 아니고요. 롤러형으로 돼 있죠. 배가 무겁기 때문에 런칭하고 올라갈 때 편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롤러도 어차피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벙커가 돼 있거든요. 벙커를 탈거하고 제가 볼 때 롤러를 구매하셔갖고 사신 것 같아요. 자, 관성 브레이크 다 달려 있습니다. 투축 트레일러는 기본적으로 관성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야 승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보면 하늘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랩핑한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랩핑이거든요. 요 부분만, 요 그림만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랩핑한 게 아니에요. 원색입니다, 원색. 예, 도색한 것도 아니에요. 원색이에요. 근데 뭐 이제 주차하다가 여기 살짝 긁혔는데, 요 정도야 뭐. 자, 그 다음에 하부에 A47이 발라져 있습니다. 예. 자, A47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A47이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하는데, 자, 하얀색으로 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배는 짠물에 바다에 한 번 담갔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짠물에 장사 없습니다. 쇠도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배를, 어떤 분은 바닷배를 바다에서 타야지. 바다에서 탑니다. 근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제가 영상 찍을 때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몇 번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저렴하게 나왔고 그만큼 상태가 좋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폭스라고, 양각으로 돼 있어 갖고요. 그대로 붙어 있네요. 자, 후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150마력 포사이클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투사이클로 썼는데 이 투사이클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요. 연비 차이 곱절로 납니다. 150마력 투사이클 포사이클 엔진입니다. 스텐 프로펠러 달려 있네요. 이게 프로펠러가 프로펠러, 어떨 때는 정품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0에서 150 정도 합니다. 이게 본사에서 팔 때요. 그 다음에 사용시간은 500시간.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470시간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추 그 중간에 좀 타셨겠죠? 그래서 대략 500시간 정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미 쪽에 트랜스폼이 보면 이렇게 딱 깎여 있는데 저쪽에 조명 있죠? 저기 조명 있죠. 왜 조명이 필요하느냐? 새벽녘에 배를 런칭하기 때문에 후미 쪽에 엔진이 먼저 닿거든요. 땅바닥에. 아무리 슬로프가 비스듬하게 돼 있다고 해도 뒤쪽 공간에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을 풀로 내리지 않고 반 정도 내린 다음에 런칭하고 엔진을 집어넣고 타거든요. 왜냐면 배가 런칭을 할 때 무게중심을 해서 엉덩이 밑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 먼저 닿아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상할 수 있으니까 엔진을 살짝 들고 런칭을 합니다. 그럴 때 좋습니다. 물 밑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동 부상판. 자, 부상판이 면으로 돼 있는데 바깥에 붙어 있는 것보다 요거 보면 아예 깎여 있죠. 아예 배가 제작을 할 때 저 부상판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계산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많습니다. 왼쪽에 사다리 보이고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상부에 보면 스피커도 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왼쪽에도 스티커 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전기는 원래 근데 이제 달려 있기는 하는데 등록된 무전기는 개인 명의가 이전이 되는 거면은 드리겠지만 명의가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직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국내법상 무전기는 여기 한 대당 1인당 한 대로 2대 최소 이렇게 꼭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 깨끗하죠? 실물로 보면 더 깨끗합니다. 아이젠글라스가 돼 있고 뒤쪽에 처마가 돼 있어서 이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우기 때도 안에가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호 선생입니다. 보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배 멋지네요.
제가 이런 배를 많이 타봤거든요. 예전에 트리톤이라는 그 배도 타봤는데 그 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배가 또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예, 큰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운전석하고 보조석 양쪽으로 되어 있죠. 양쪽에 뒤에 있는데 뒤에 등을 대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네 명이 착석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후미 쪽에 보면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여기 한 명씩 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미 어창 대부분 세미 어창이 보면 3분의 2 정도 여기에 깎여서 요 정도가 어창인데 이 배는 커서 그런가 어창도 커요. 이거 그냥 뭐 글쎄요, 그냥 어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리터 되겠네요. 가로포까지 하면은 한 150리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물바가지 있죠? 물바가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예, 어창이 중요하죠. 예, 요거는 이제 전동으로 물을, 호수 보이시죠? 왼쪽에, 예, 물을 빨아들여서 배출하고 뭐 이런, 예,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도 많네요. 자, 보십시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별도로 하나. 인버터가 돼 있어, 태양열 전지판이 돼 있어 인버터가 돼 있어 갖고요. 전기는 그냥 물 위에 띄워놓고 사용해도 햇대 배터리가 앵꼬가 안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부에 요트티크 다 돼 있죠. EVA 다 돼 있는데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예, 최근에 하시는데 벗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트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죠. 제가 있던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트는 달려있는 거를 최대한 쓰십시오. 최대한 쓰십시오. 이게 짠물에 장사 없어요. 정말 장사 없어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거 최대한 쓰시고, 그 몰드 그냥 갖다가, 시트집에 갖다가, 쿠션집에 갖다가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솔짝 까져놓은 2군데 하나, 왼쪽 2군데 요거 말고는 없어요. 예, 운전석 쪽에 시트 보십시오. 멀쩡하죠? 예, 기존에, 이게 배가 달려있던 시트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자, 아이젠글라스가 쓰여져 있고요. 가운데 개폐형 창문도 있죠. 저걸 열고 달리면 상당히 시원합니다. 예, 사이드 쪽에도 창문, 개폐형, 예, 문이 있네요. 그 다음 상부에 보관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안에 깊죠? 안에 깊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저기다가 그 폭죽이라든가 야간항해 장비, 폭죽이라든가 뭐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 귀중품들 저기다 넣어놓고 의약품이라든가 넣어놓으면 상당히 용이하였습니다. 이게 천장이 이게 열리나요? 열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위에도 보관함이 있네요. 이거 좀 특이하네요. 네,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기는 했는데 보관함이 있는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일단 하겠습니다. 예, 천정에 각종 스위치 패널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린 오디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더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선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스위치 이런 거 다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도 이제 보수를 하면서 추가로 달 건 달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 상당히 건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탑마운트 컨트롤 레버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선실로 들어가는 출입구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성인 2명. 그 다음에 이게 턱걸이 돼 있죠. 시트가 턱걸이 돼서 수납 공간. 저기는 이제 구명조끼라든가, 그 다음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뭐, 바다에 나가서 끓여 먹는 라면들, 뭐 이런 거 수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배가 커지면요, 용품도 많아져요. 그건 맞습니다. 배가 작으면은 들고 다니지만 배가 커지면요 이것저것 많이 생활 비품 같은 경우 넣어놓고 다니시거든요. 왼쪽에 생활장이 있네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스위치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인버터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인버터가 2kg짜리인가? 예,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전동 활선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있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살짝 보이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성인 2명, 붙으면 3명, 어린아이 포함하면 3명 충분히 여유있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을 저쪽에 두고요. 머리를 안쪽으로 바깥으로 두면, 자, 천장에 붙어 있는, 이게 무슨 소재라고 하는데요. 요 소재도 상당히 깨끗해요.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물이 띄워놓고 하면은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그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안에 곰팡이 실거든요. 계속 닫아 놓으면요. 특히 우기 때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군데군데 박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선실내 굉장히 뽀송뽀송해요. 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운전석에 잠깐 앉아 볼게요. 자, 가민 어탕기 돼 있네요. 가민 어탕기가 레이더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새 거네요. 예, 새 겁니다. 예, 스탬판으로 해가지고 타공을 해서 이것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엔진이 2개여서 엔진 키도 2개죠. 자, 여러분이 보는 시야각이 제가 보는 시야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눈높이, 카메라 눈높이에 딱 가둬놨고요. 자, 왼쪽. 자, 오른쪽. 자, 전면. 어떤가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배가 크고 육중한 배들은 앞에 선수 저기 닫 있는 밑에 공간 있죠. 대부분 이제 그 가이드 모터를 앞쪽에다가 다는데 가이드 모터 밑에 부분에다가 방수용 카메라 있죠. 그거를 후미 쪽에다 전면 쪽에다가 2개 하면은 요새는 그 야간 항해 때 그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적외선 카메라 여기다가 모니터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하면은 상당히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후미 쪽에 봐드릴게요. 후미 쪽에 붙어서 4명, 바깥쪽에 1명 1명 나가면 캐스팅 난간을 나중에 봤을 때는요. 뒤쪽에 6명이 낚시 가능하는데 붙어야겠죠? 아무래도. 자, 사이드 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여기 앉을 수도 있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낚시 가능하는데 나중에 이게 배를 구매하신 분은 여기다 난간을 하나 설치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조금만 요 부분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기댈 수 있게끔. 그러면 바깥쪽에 1명씩 서서 6명이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태가 워낙 A급이어서요. 딱히 꼬집을 게 없어요. 예. 자, 트윈 엔진. 자, 보시죠. 150마력. 뭐 500시간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은 관리를 하고 여기 사용하는 게 좋으세요. 엔진 오일을 굉장히 저가형 쓰시거든요. 이상하게 차는 막 20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쓰시는데 그냥 엔진은 선에게는 이게 고마력이에요. 고RPM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차보다도 더 좋은 거 쓰시면 굉장히 연비도 좋아집니다. 예. 1.5배 정도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태도 좋아지고 오래 씁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소품들 갈 때 뭐 오줌발이 좀 덜 나온다 그러면 임펠러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이런 거는 직접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자, 트윈 엔진 달려 있어서 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드 쪽으로 난간. 예, 난간이 조금 높죠? 예, 기성품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살짝 올려놓으셨나? 기성품인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 난간을 조금 높게 설치하는 추세이기는 하더라고요. 자, 앞쪽으로, 예, 올라갈 때 여기 난간을, 상부의 난간을 잡고 발판을, 예, 딛고 앞으로 가면 좋겠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쏙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백호 선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트 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 배가 워낙 깨끗해요. 제가 그게 빈말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전용 보관소가 있거나 처마가 있더라도 요새 같은 우기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용 보관소에 있거나 어떤 분은 배를 사시고 나서 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작을 하셨어요. 예, 제 영상이 있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듯이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외국에서 물론 이제 그 배를 수입을 해서 직접 해서 이렇게 여기에 사시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수입이 돼 있고 관리를 하는 선주가 있는 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옵션, 서치, 뭐 각종 전기장치 이런 거 다 돈이에요. 따져보면요. 배만 덜렁 왔는데 그 외쪽으로 기본적으로 엔진도 점검을 해야 되고 배 선체 어디에 뭐 기스난 거 없나 수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달게 됩니다. 그러는 거에 비해서 국내 그 선주가 있고 관리를 하고 타던 보트가 예 좋다. 이 배는 연식이 엄청 짧습니다. 예. 짧아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입되는 평균적인 배들이 2000년식 2000년 넘어가면은 연식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배는요
글쎄요. 트레일러는 새 거 사셨어요. 예, 2022년식이고, 그 다음에 배는 2016년식입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낚시를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낚시를 주로 많이 해서 제가 어떤 보트를 승선을 하든 간에 선주 입장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표했을 때 가령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달리다가 보니 무지로 어디에 어초를 쳤거나 그 다음에 어디에 부딪혔거나 그 다음에 해상에서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선주 입장에서 낚시를 하거나 보트를 운전을 할 때 그 멘트를 하거든요. 간접 경험을 하시고 정보가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올해는 행사를 할 겁니다. 이게 장마 끝나고요. 올해는 얼마나 더울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기필코 할 겁니다. 자,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날 지금 한 3주 못 했는데요. 매주 목요일날 오후 5시에 생방송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그 라이브 방송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자,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전장이었습니다.